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버셔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농사를 져서 정상적인 규격품을 갖다가 많이 생산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농사 못 짓는 사람들 특이하게 하려고 해요. 정 사이즈로 해서 색깔 이쁘게 해서 딱 나가면은 그건 돈 버는 거고, 이게 양이 안 나오면 못 벌어요. 어차피 기본 양은 나와야 돼요. 여기는 부여에 있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입니다. 부여에는 버섯연구소랑 과채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상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거는 토마토인 것 같은데 유리온 씨를 지어놓으셨네. 지금 방울토마토가 시범 재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시험을 하고 있네. 8월에 정식해서. 잠깐 볼까요? 오, 진짜 깔끔하게 농사 짓는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처럼. 저 이제 다 오셨어요? 예, 예. 9명이라고 하셨네. 예. 저희가 일로 오세요. 일단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시도론에 하신다고 오셨잖아요. 문제가 이게 이제 면적이 넓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노동력으로 농사져서 살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 하는 게 나서요. 그렇게 해갖고는 저희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토마토 1000평 농사지면은 부부 둘이 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둘이 더 해봐야 1년에 6천? 5, 6천 벌거든요. 그러면은 부부 한 달은 3천만 원이잖아요. 밖에서 일해도 그건 벌어요. 그만큼 일하면. 딴 데 가서 일을 공장을 다녀도 그보다 더 벌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2,000평이 최하고요. 딸기도 최하 1,000평은 넘어가야 되고, 수박 같은 경우는 한 3,000평은 돼야 돼요. 15동 이상 되셔야 운영이 돼요. 왜냐면 수박 한 동에서 수익 나는 게 1년에 2번 농사 지면은 한 500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은 5, 3, 15, 그러니까 15동 해야 7,500만, 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토마토는 10동 정도 해야 내가 가져갈 게, 이제 보통 요새 마진을 외국인 쓰고 난방비 들어가려면 마진이 30% 정도 되고요. 농사 잘 짓고 가격 좀 40%예요. 매출이 한 2억은 나와야 남거든요. 이 시설채소 쪽이 조금 좀 그래요. 그리고 비교적 좀 여력이 계신 분들은 토마토나 이쪽을 하시고, 좀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딸기를 하세요. 왜냐면 면적이 좀 작아도 되니까. 그리고 외국인은 안 쓰시면은 너무 어렵다.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뭐 사람들이 뭐 외국인 인건비가 높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 사람 하나, 한국 사람 2명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250만 원 주고 한국 사람 300만 원 주고 구해봐야 절대로 그 사람만큼 일 못해요.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자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기술도 어느 정도의 그 노하우도 필요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체류 쪽이 수익이 나는 이유가 거기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저희 해소 쪽 가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지금 한동호실인데 안에다가 바닥에 수경재배실을 바꿔놓고 있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인건비 비싸고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을 면적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경재배시설로 들어와요.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버셔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농사를 져서 정상적인 규격품을 갖다가 많이 생산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농사 못 짓는 사람들 특이하게 하려고 해요. 정 사이즈로 해서 색깔 이쁘게 해서 딱 나가면은 그건 돈 버는 거고, 이게 양이 안 나오면 못 벌어요. 어차피 기본 양은 나와야 돼요. 제 엽채류는 예. 그 이거에 비해서 시설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편이지 않을까요? 엽채류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엽채류도 이렇게 해서 수경을 하시면 넓게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건 또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모종값이나 이런 거 다 따졌을 때는 엽채류가 좀 초기 비용이 적지 않을까. 글쎄요, 초기 비용은 이제 종자값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산 비용에서 종자가 차지하는 비용은 되게 낮아요. 인건비하고 난방비가 거의 70%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예요. 종자값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거 한 동 해봐야 600원짜리 bio 해서 여기 한 동에 1,600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600만 원인데, 근데 인건비가 한 동에 들어가는 게 전체 한 동 올리는데 800에서 900 들어가요. 저는 그 엽채류를 완전 수경 재배하는 데가 부여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어요. 예. 세도 같은 데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많이 하겠죠. 그냥 뭐가 있으니까 그 많이 접근을 안 해요. 그렇게 결구상추 같은 경우 네. 수경재배를 했다가 문제 다시 포기한 분이 많은데, 상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엽상추가 있고 결구상추가 있잖아요. 네, 유럽 뭐 하고 상추. 싶으세요? 유럽상추 하고 싶으죠? 네. 유럽상추 하면 그냥 제가 부도날방인데 무지하게 높아요. 왜냐면은 가락동에서 이제 일반 시장에 거래되는 거 엽상추가 거래되잖아요. 예. 청상추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박스로 막 나가요. 근데 결구상추는 마트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벤더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100박스를 가져가겠는데 이 사람이
마트에서 20박스밖에 안 가져간데 80박스 안 가져가잖아요. 뭐 어떻게 되냐면은 팔 데가 없어요. 가락동 가면 박스 값도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마토는 농사가 좀 부자들이 짓는 농사예요. 원래 조금 딸기가 그보다 조금 못하고요. 수박은 면적이 넓어야 돼요. 막 조그맣게 해서 돈을 못 벌어요. 30동 40동 이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딸기 밑에는 없어요? 지금 와서 하실 건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따고 상추 상추는 웃으시는데요? 상추가 돈 많이 벌 때는 왕창 버는 것 같은데요. 제일 약한 게 토마토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오이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상추는 이렇게 움직여요. 나는 1년 내내 상추만 짓겠다. 그러면 오케이. 평균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쌀 때는 어쩔 수 없고 비쌀 때는 벌고 이렇게 해서 낮춰지는 거고 오이도 마찬가지고. 제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원래 여기서 했다가 잘못해서 이게 모르시고 들어왔다가 큰 손해 보고 가실까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거 저기 일종의 중소기업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마갈 협력이 적어요. 저 원칙대로 하시면은 그냥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 자본 아끼는 방법이 꼭 부여에서만 하실 필요 없이 뭐 인근에 온실 조금 나온 것들 봐서 사서 좀 수리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서 안 그래도 지금 서울 돌아가는 길인데 안 내려올지도 모르겠는데 저런 통계 안에서 그 나만의 확률을 뚫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방식으로 가면 이제 규모농인데 규모농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나만의 어떤 특수한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약간 직거래를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법이라던가 스스로가 유니크해진다던가 뭐 아니면 뭐 6차 산업 얘기하는 것처럼 가공품을 어떻게 좀 접근해 본다던가. 어쨌든 우리같이 막 접근한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이 규모농을 들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네. 네. 이거는 접근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접근 자체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럼 진짜 나이 어린 30대 20년, 30년 뒤에 갚아낼 수 있는 나이 때. 20년 돼야 자기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저는 60살인데. 저는 안 돼요. 전 규모농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비싸요.